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벚꽃은 이제 다 떨어졌지만 저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벚꽃의 그 감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올려봅니다. 여기는 제가 종종 가고 이제 이쪽 뒤로 이렇게 가면은 그 저희 시골집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뚝방길이고 뭐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제 영상의 배경 사진으로 한 번씩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 뚝이 이제 생긴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 여기가 이제 호남평야랑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그 뚝이 여기에 이제 만경강이 흘러요. 옆에 만경강이 흐르는데 물이 홍수가 이제 장마철에 되면 넘치잖아요. 넘치면은 이제 곡식에도 피해를 주니까 일제시대 때 이 뚝길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다녔던 교회 그 오래된 장로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이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내교 근처인데 이쪽 이제 삼내역에서 이제 전주역으로 이 철길이 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제 영상을 보다가 오백천사가 일을 하는 데에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전주도 구경도 할 겸 뭐 제가 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참 흐드러지게 멋있고 여기는 벚꽃이 심겨진 지가 이제 한 10년 15년 됐나? 그러니까 더 많이 피어지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다고 예전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벚꽃 이렇게 터널을 이루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애들한테도 작업등이 있는데 후레쉬를 여기 밤에 이렇게 비춰주니까 되게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되게 멋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찍었더니 이제 아웃포커싱이 돼서 벚꽃이 정말 예쁘게 잘 찍혔는데 참 자연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자연을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많이 파괴한 행동을 또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간단한 거긴 한데 뭐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얘기하면서 오늘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적당히 큰 건물에 뭐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안에 뭐 좀 연극 무대처럼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공연 시설로 해야 무슨 뭐 또 세금 혜택이나 뭐 어떤 뭐 지원 사업 같은 게 돼서 그런지 그 공연장으로 등록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사용전 검사가 또 필요하더라고. 이게 사용전 검사였는지 뭐 이렇게 그냥 안전공사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는지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공연 시설에 여기 분전반입니다. 자, 여기 분전반을 이렇게 열어 보았고 뭐 여기 부분은 뭐 자동 제어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그런 아마 장치였던 것 같거든요.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한 또 우리 상식이지만 우리가 정역 회로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론상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삼상선이 이제 이쪽으로 세 가닥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실제로 여기 밑에서 내려가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세 가닥이 내려가죠. 세 가닥이 내려가는데 이쪽이 이쪽이 역. 여기 부하에서는 여기 밑에 이제 또 EOCR이 있지만 밑에서는 이제 세 가닥 선만 내려가 이제 EOCR 하나만 관통하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지금 이쪽은 검, 빨, 파지만
여기는 검파빨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붙으면은 정으로 되는 거고 얘가 붙으면은 역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트가 얘가 붙을 때는 얘는 안 붙고 정으로 동작을 해서 신호를 이제 주는 거고 얘가 안 붙고 얘가 붙을 때는 얘는 영향 없이 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주는 겁니다. 뭐 이거를 오늘 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래서 여기 조명 메인으로 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랬는지 이제 공연장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여기 이 차단기들을 누전 차단기로 바꿔야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날 제가 바꿨던 게 이 차단기 4개를 지금 배선용 MCCB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ELB 누전 차단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누전 차단기도 그렇고 배선 차단기도 그렇고 모터 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면은 3P짜리를 많이 씁니다. 굳이 4P를 쓸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이제 메인으로는 보통은 이제 N상 조작 전원 이런 것들은 이제 220V를 쓰는 거거든요. 2P짜리니까. 차단기를 교체할 때 내가 교체하려고 하는 차단기에 전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일단은 차단기 내리고 그리고 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건물에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정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일단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차단기를 내린 다음에 얘도 이제 내리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살아서 가기 때문에 얘도 차단을 해줘야 얘네들이 죽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기를 차단기 내리고 메인 차단기 내리고 전기 죽은지 확인하고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차단기 볼트 풀려고 할 때 힘을 딱딱 줘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야만와서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 볼트를 풀릴 때 적절한 힘과 토크를 줘서 한 번에 풀어줘야지 아니면은 이제 헛돌면은 이제 터미널 작업까지 해야 돼서 힘들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급적 전기 죽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임팩 드릴을 조그만한 거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임팩은 기계적인 힘으로 딱 해서 딱딱 치고 돌려주거든요. 오늘 영상 오랜만에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서 꿀팁을 좀 더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어진 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깔끔하게 분전반이 정리가 되어져 있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뭐 설명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은 지금 여기 차단기가 75A잖아요. 75A인데 이제 전 부하가 걸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결국에는 삼상 부하들은 이제 냉난방기나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부하가 불평형이 있진 않은 거고 불평형이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이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삼상 전류가 골고루 흐르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이제 단상인데 단상 차단기들이 한쪽이 전류가 높이 흘러가지고 뭐 한쪽이 예를 들어서 80을 가고 R상이 80, S상이 뭐 40, T상이 30A 정도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지금 80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용량을 다 채워야 이게 차단기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상만 그 허용 전류를 초과하더라도 차단기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말단에서 이 부하를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더 용량 큰 차단기로 바꿔야 된다 하면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게 이 전선에 메인 전선에 허용 전류가 여유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 차단기를 교체하면은 얘를 또 공급해주는 그 메인 쪽에서 오는 그 차단기도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바꾸는 거는 기존 용량으로 커버 가능한데 그건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바로 이 부하 차단기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RST 뭐 220이 어떻게 되는지 분전만을 보시면 돼요. 삼상이 여기 이제 검정색이 R상, 빨간색이 S상, 파란색이 T상인데 삼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N상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단상 같은 경우는 R상이랑 N상, S상이랑 N상, T상이랑 N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 상에 이렇게 꼭 쏠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등은 보통 부하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전열에서 뭐 히터나 뭐 이런저런 전기를 많이 좀 쓰는 것들, 열탕기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교체를 하는데 이 차단기로 들어간 두 선이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이제 빼가지고 전기가 조금밖에 안 먹는 그런 대로 차단기 내린 상태에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개나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교체를 서로 이렇게 해주면은 부하 전류가 이제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직무고시에서도 전력 분석이랑 할 때 불평형률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전류 불평형을 큰 메인 쪽에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단 이런 부하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 정전을 하는 것도 덜 하고 얘네들을 바꾸는 것도 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아직 차단기가 여유가 있는 거에서는 차단기 바꾸지 않고도 부하 불평형을 줄일 수가 있다. 불평형률을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4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5월에 가정의 날이고 코로나도 이제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제 영상 하면서 거의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힘내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일지라도 힘을 내셔서 즐거운 인생 좀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그 레슨 받으면서 치는데 심신이 다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운동을 하지 이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은 건강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산책이나 그냥 저번에는 막 그냥 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물론 무릎이나 이렇게 무리가 안 가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정의 날 5월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